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북두칠성입니다. 2020년 6월 13일 54번째 시간은 한남 3구역 입찰 비교 그리고 홍보 동영상 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장충동 남산 제2그린하우스에서 시공사별 1차 합동설명회 시간을 가진 바 있었습니다. 시공 3사가 모두 최선의 모습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조합원분들은 또한 3사별 홍보관과 더불어 조합 카페, 언론 뉴스, 단톡방, 현지 부동산 등의 소통 창구들을 통해서 3사별 장단점 검토 및 본인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시공 3사의 홍보 동영상 내용을 기준으로 어떻게 조합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 보고 마지막으로 저의 코멘트 한번 더 요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현대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요. 이것은 제안서상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제가 그냥 촬영을 한번 이렇게 해본 것이니까 그냥 참조 목적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런 이미지가 있고요. 또 현대는 또 요런 이미지도 있고요. 또 세 번째 요런 이미지도 있고요. 또 마지막 네 번째 이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1차 합동 설명회 때 그 홍보 동영상을 이제 살펴보고서 제가 그 동영상상에 주요 그 강조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총 공사비 1.74조 원이고 대안설계 기준입니다. 이주비는 LTV 100%를 책임 조달한다라고 하고 사업 촉진비로 5천억 원 책임 조달, 그리고 조합원 분담금은 입주 1년 후 100%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조합원 환급금에 대한 것은 계약 시 50%를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고 허그 보증 수수료로 1,090억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분양 수익금 내 기성불 형태로 이렇게 공사비를 이제 가져갈 수 있다, 가져간다라는 것이고요. 계약 이행 보증으로 1,737억 원을 설정을 한다. 그리고 최초 일반 분양가 기준으로 아파트 및 상가를 100% 대물 변제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마감 수준을 상향시켜서 조합의 권고보다 높은 마감 수준 그리고 100% 동등 이상으로 반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담 AS 배치 및 10년, 또 조경 가드닝 서비스도 10년, 이렇게 요 정도가 이제 현대건설의 홍보 동영상의 이제 키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 관점이 특히 강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제 대림산업 쪽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요, 제안서상의 건축 이미지 4장 정도를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그 사진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있고요. 두 번째, 이러한 이미지가 있고요. 세 번째, 이러한 이미지도 있고요. 네 번째, 이러한 이미지, 한 4장 정도, 회사별로 동등한 기준으로 이렇게 사진도 4장 정도로 이렇게 해본 것입니다. 대림산업의 이제 홍보 동영상에 이제 키가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총 공사비는 1.88조 원이고 대안설계 기준이고요. 원안 공사비 기준 5천억 혁신적 설계를 구현을 했다. 그리고 LTV 100%와 이주비 직접 대여 3,200억을 통한 10개월을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있다. 그리고 한강 조망을 전체 2263세대 정도가 이제 가능하게끔 됐고, 트위스트 타워와 틸트 타워라는 이제 건축적 차별적 모습을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와 발코니 제공 세대수가 3,775세대씩이나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플루이드 파사드를 통한 외관 디자인을 이제 구현을 했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을 포함한 혁신적 건축 설계가 이제 느껴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큰 물건을 갖고 있는 조합원의 경우 1+1을 선택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플러스 1 받는 것에 대해서도 47가지의 추가 제공 품목을 동일하게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가 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리츠 매각을 통한 미분양 우려를 해결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찰 제안서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는 충분히 다 완료를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홍보 동영상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본다면은 앞장에서의 그 현대건설은 이제 재무적 관점이 이제 특히 강조가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대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적 차별화 혹은 고급화 이런 관점이 특히 강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GS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GS 내용은 홍보 동영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전 유튜브 동영상에서 GS의 이제 사업 제안서 내용을 어떤 책자가 없었던 관계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GS 건설 것은 제안서의 내용도 잠깐 좀 터치를 해보는 페이지를 넣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변화를 추구하는 GS 건설, 혁신을 선도하는 자이라고 해가지고 뭐 인사말 정도 어떤 취지, 방향, 철학 그런 관점에서 터치를 한 부분이 이렇게 한 장이 있고, 또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또 한 장, 두 장 정도로 이제 이렇게 인사말을 이제 가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가지의 특별 제안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4가지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보면은,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을 최소화, 그래서 공사비를 최대 절감을 이제 해서 제안을 했고, 사업 일정 최대 단축 및 공사기간 1개월 감소,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변화 2라고 해서 조합원의 맞춤형 사업 조건이라고 해서 뭐 추가 이주비 선택, 조합원 분담금 납부 시점 선택, 일반 분양 시기 선택, 고품격 마감재 선택, 이런 것이 언급이 되어 있고, 뭐 혁신 넘버 1이라고 해서 5개 권역별 사업 각각 추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눈여겨서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건데요. 보시면은 현재 7개 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5개 권역으로 이제 권역별 구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조합원의 분양 신청 또한 5개 권역별로 세분화를 시키겠다라는 것이고, 5개 권역마다 이주, 또 건축물 시공, 또 입주 이런 것을 이렇게 각각 진행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혁신 2라고 해가지고 조합원이 참여를 해서 최상의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그런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설계 변경 진행 시 분담금 최소화, 설계 변경 진행 시 이런 표현도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GS건설의 이제 홍보 동영상 내용을 제가 보고서 요약을 이제 해본 것입니다. GS는 이제 총 공사비가 1조 6,500억 원이고요. 원안 설계 기준으로 입찰을 하였습니다. 현대와 대림은 대안 설계 기준으로 입찰을 한 반면에 GS는 이제 원안 설계로서만 입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고급화를 위한 설계 변경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환급금 지급에 대한 것은 이렇게 계약 시 50%, 뭐 중도금 입주 시 얼마 그렇게 표현을 했고, 분담금에 대한 납부 시점도 현대와 이제 동일한 방법입니다. 입주 시 100%를 내든가 혹은 입주 1년 후 100%를 내든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6번째 이제 5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권역별 차별성을 바탕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라고 하고, 사업기간 단축이란 측면에서는 관리처분을 11개월 만에 끝내고 철거 3개월, 공사기간 36개월에서 전체적으로 약 50개월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된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한강 조망 세대를 극대화시키겠다. 그리고 주차 대수 확대를
세대당 현재 1.26대 1을 1.8대 이상으로 하겠다. 동간 간격 개선이라고 해서 현재 9m 정도로 되어 있는 어떤 블락 혹은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12m 이상으로 개선을 좀 시키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의 동영상의 이제 전체적인 느낌은 향후입니다. 향후 특화 설계에 대한 그 여지 관점을 특히 이제 강조를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의견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6월 21일 시공사 선정총회의 주요 관점을 아래 정도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결선 투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투표 방법은 투표용지가 이제 4가지 종류가 됩니다. 4가지 종류를 한꺼번에 4개마다 4개의 투표용지마다 하나씩 이제 전부 이제 기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시공사 선정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 이상을 받는 회사가 나오면 끝납니다. 그 회사로 이제 선정이 되는 것이고요. 과반수 이상 받는 회사가 없다라고 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다득표를 받은 2개사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경우의 수가 3가지 정도가 있죠. 3가지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투표용지도 여기에서 3장 정도가 이제 파생이 됩니다. 요거 위에 거 1장, 밑에 거 3장 해서 총 4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들은 시공사 선정 기표를 할 때 총 4장에 대해서 기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 북두칠성이 가장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직접 참석 50%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직접 참석 50% 이상 굉장히 만만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1차 합동 설명회 때도 700명 이상 정도 수준에서만 참석을 했는데 지금 50% 이상이라고 하면은 몇 명이나 되나요? 1900 전체 조합원 수 대비 50% 이상이라고 하면 1920명, 한두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현장에 직접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효창운동장에서 6월 21일 날 6월 21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는데 좀 날씨도 덥고 굉장히 이제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데 조합원분들은 반드시 직접 참석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합에서도 온갖 노력을 다해서 조합원 직접 참석을 유도를 해 주십시오. 조합원분들은 현대, 대림, GS라는 세계사 중에 어떤 회사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제안서를 다시 이제 꼼꼼히 살펴보시고 1차 합동설명회 및 2차 합동설명회를 2차 합서를 통한 동영상도 보시고 또 3사 홍보관도 방문을 해서 다양한 질의응답 과정 등을 통해서 소중한 한 표를 이제 행사하셔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공사 선정 총회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더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전 홍보 논란이라든가 건축 설계상의 오류 의심 지적과 같이 자사 강점을 집중 홍보한다거나 혹은 타사 제안 내용에 대한 비판의 모습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이라는 대세적인 결과 측면에서는 이러한 긴장감 모습들이 경과성 이슈 수준으로 귀결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싶습니다만 시점이 워낙 민감한 상황이라 모두가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원안, 대안 차원에서 제시된 근본 시공사 선정 총회가 큰 무리 없이 잘 끝나서 훌륭한 시공사가 선정되기를 기대하며 선정된 시공사와 조합원은 잘 협의를 해서 본계약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명품단지 구현을 위해서 함께 협의와 노력을 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2020년 6월 13일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